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국어 시간은 국어 1-1 나 188쪽 할 차례죠. 네, 우리 7단원 국어 7단원 들어와서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장. 우리가 자음 모음, 한글 자음 모음을 배웠습니다. 자음 모음을 가지고 우리 자음 모음 나자라고 했죠. 나자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글자를 가지고 낱말을 만들었죠. 그 낱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다. 이런 선생님 설명을 해 주었죠. 네, 문장.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로,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문장으로 말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조금 쓰기도 하겠죠. 네. 자, 교과서는 188쪽인데요. 자, 188쪽에 앞서서 그림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문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그림, 어떤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펭수입니다. 펭수. 펭수가 어떻게 하고 있죠? 펭수가 울고 있습니다. 맞아요. 펭수가 울고 있어요. 우리 한번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요? 펭수가 울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울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죠? 펭수였습니다. 펭수. 그렇죠. 펭수. 그래서 우리가 펭수 울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펭수 울어요. 펭수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펭수가 울어요. 펭수가 울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네, 낱말에 이런 글자가 더 붙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했죠. 그래서 자, 우리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은 문장의 가장 어디에? 앞에 나온다고 했죠. 앞에. 그리고 그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문장의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뒤에. 앞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뒤에. 자, 그러면 우리 펭수가 왜 울고 있을까요?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그냥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에요. 펭수가 왜 울고 있어요? 네, 무엇인가를 깨트려서 어머님께 혼나고 있죠. 네, 그러네요. 자, 어머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펭수를 꾸중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펭수를 꾸중하십니다. 꾸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꾸중하는 거예요. 꾸중. 근데 누구를 꾸중해요? 펭수를.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단순히 주인공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렇게만 문장 만들지 말고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꾸미는 말들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를 그런 말도 쓸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다양한 다른 말들을 우리가 넣어서 더 뜻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지요. 어머님이 꾸중하시는데 누구를 설명하면 더 자세한 표현이 됐잖아요. 펭수가 혼나고 있어요. 펭수가 혼나고 있어요. 왜 누구에게 혼내냐는 거죠. 펭수가 어머님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또 펭수가 물건을 깨트려서 어머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문장의 어디에 온다? 가장 앞에 온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은 가장 뒤에 온다. 앞에는 주인공이 가장 문장에 먼저 오고 뒤에는 주인공이 한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가장 뒤에 온다. 그리고 가운데는 꾸며주는 말들이 더 첨가될 수 있다. 뜻을 분명하게 하는 말들을 뜻을 분명하게 하는 말을 가운데에 넣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잘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 말로 또는 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88쪽이에요. 자, 문장으로 말하기. 자, 먼저 그림을 살펴봅시다. 188쪽과 189쪽 그림을 보고 자, 누가 나와요? 주인공들이. 토끼와 다람쥐가 나오죠. 토끼와 다람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봅시다. 자,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몸을 흔들면서 놀고 있네요. 네. 두 번째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슉, 네, 떨어진 것 같진 않죠. 표정이 뭐 이렇게 중심이 흔들린 것 같진 않으니까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그 아래 누가 있었죠? 여기 누가 있어요? 토끼가 쿨쿨쿨쿨 잠을 자고 있네요. 토끼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귀를 밟았네요. 토끼가 그렇게 됐군요. 나무 위에서 놀고 있던 다람쥐가 뛰어내렸는데 아래 쿨쿨 자고 있던 토끼의 귀를 밟았네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어떻습니까? 토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토끼가 울고 있네요. 다람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는 거 보니까 미안해하고 있죠? 네,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람쥐는 눈물에 계속 있는데 다람쥐 표정이 어때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자 하고 손을 잡았네요. 네, 토끼가 엉엉 울고 있고 다람쥐가 토끼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1번에서 다람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나무에 매달려 놀고 있었죠. 자, 나무에서 여러분 선생님은 이 컴퓨터에 마우스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글씨를 깨끗하게 쓰지 못해요. 여러분이 쓸 때는 잘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놀고 있습니다. 자, 2번. 그림 1에서 토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자, 나무 아래에서. 이런 거 다 문장을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다는 거는 토끼가 행동하는 거죠. 토끼의 행동. 자, 결국 우리 이 앞에 빠진 것들은 뭐예요? 주인공들이 빠졌죠? 다람쥐는 다람쥐가 이렇게 되겠죠. 문장을 만든다면 다람쥐가 나무에 매달려 놀고 있어요. 그리고 토끼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완성된 문장이었죠. 주인공 다람쥐, 토끼, 그리고 가라는 글자가 붙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놀고 있어요. 이것이 다람쥐의 행동. 또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끼의 행동. 나무에 매달려, 나무 아래에서 잠을, 이런 것들은 다 문장을 더 자세하게 꾸며주는 말들. 꾸며주는 말들은 가운데 있다. 이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 또 어려운 말로는 문장의 구조였던 거죠. 네,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네요. 3번. 토끼와 다람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금방 우리 얘기했던 거죠? 토끼가 잠을 자고 있는데 다람쥐가 나무에서 놀다가 뛰어내리면서 토끼의 귀를 밟아서 엉엉엉 우는 토끼를 미안해하면서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1, 2, 3, 4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1, 2, 3, 4번을 쭉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꾸미면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요? 다람쥐와 토끼가 숲속에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나무 위에서 놀고 있었고 토끼는 나무 아래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나뭇가지 매달려서 몸을 잘 흔들며 놀다가 아래로 슉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아래에서 잠을 자던 토끼의 귀를 꽝 하고 밟았습니다. 토끼는 놀라서 깜짝 놀래 깨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람쥐는 토끼가 울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했습니다. 토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다람쥐가 토끼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1, 2, 3, 4분 순서대로 꾸며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꾸밀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영상을 정지시키고 한번 여러분도 1, 2, 3, 4분 순서대로 자, 한번 이야기를 꾸며서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네, 잘 꾸며서 이야기했죠?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 190쪽 3번. 자, 그림이 1, 2, 3, 4, 5에서 그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다람쥐가 토끼를 데리고 가서 무엇을 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190, 191쪽
5번, 6번, 7번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완성시켜 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3번 그림 5번부터 7번을 보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장으로 표현해 봅시다. 뒷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네, 5번 그림을 봅시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람쥐가 토끼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죠? 토끼의 표정은 어때요? 어디 가는 거지? 궁금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5번 이야기를 꾸민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람쥐가 토끼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또는 다람쥐가 토끼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토끼가 궁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밑에 있는 곳에 써봅시다. 다람쥐가, 자, 주인공 나오죠? 다람쥐가 토끼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다람쥐가 토끼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다람쥐가 토끼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꾸며주는 중간 부분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는 주인공이니까 필요하죠. 다람쥐가 걸어갑니다. 다람쥐가 걸어갑니다. 주인공이 하는 행동. 가운데는 꾸며주는 표현들. 다람쥐가 토끼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자, 선생님은 컴퓨터로 글씨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쓰세요. 토끼가 궁금한, 토끼 표정 어때요? 토끼가 궁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궁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끼가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토끼가 하고 있어. 무엇을? 우리 중간에 꾸며주는 말들이 필요하죠. 궁금한 표정을. 토끼가, 다람쥐가, 이거는 주인공, 걸어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끼가 하는 행동, 행위를 말하는 거죠. 문장의 첫 부분, 문장의 끝 부분, 가운데는 꾸며주는 표현들. 자, 5번 그림을 보고 뒷이야기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191쪽 6번이에요. 자, 6번 그림 어때요? 다람쥐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네, 특기인 나무에 올라갔네요.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어떤 과일을 따고 있죠? 네, 사과를 따고 있네요. 아, 사과를 따서 무엇을 할까요? 사과를 따서 사과를 하려는 계획이었나 봅니다. 아, 토끼의 계획 훌륭하네요. 정말 사과를 잘 할 것 같아요. 자, 다람쥐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땁니다. 토끼는 어때요? 다람쥐가 뭐 하는 거지? 아직도 궁금해하면서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럼 옆에 한번 써볼까요?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요? 다람쥐가 사과를 땁니다. 맞죠? 다람쥐가 사과를 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꾸며주는 말을 넣을 수 있을까요? 다람쥐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네, 써봅시다.
다람쥐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땁니다. 자, 옆으로 좀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토끼가 궁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궁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좀 많이 썼으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자, 다람쥐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과를 땁니다. 다람쥐가 땁니다. 이것이 주인공. 땁니다. 주인공이 하는 행동인데 가운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무엇을? 사과를. 이거는 문장을 더 자세하고 또 더 재미있게 또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표현들을 가운데 썼어요. 마찬가지 토끼가 하고 있어. 무엇을? 표정을. 어떤 표정을? 궁금한 표정을.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더 꾸며주는 말을 통해서 자세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도 우리가 잘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 7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람쥐가 결국 사과를 주면서 사과를 했네요. 토끼의 표정 어때요? 아주 밝게 웃고 있네요. 자, 다람쥐가 토끼에게 사과를 줍니다. 다람쥐가 토끼에게 사과를 줍니다. 토끼가 사과를 받으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짝 웃습니다. 토끼가 사과를 받고 활짝 웃습니다. 자,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다람쥐 주인공 줍니다. 행동 마지막 첫 부분 마지막 부분 중간 토끼에게 사과를 문장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지는 꾸미는 말들. 또 토끼가 웃습니다. 어떻게? 활짝 웃습니다. 또 왜 웃을까요? 사과를 받고 기뻐서 활짝 웃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가운데다가 꾸미는 말들을 넣어서 더 자세하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 잘 만들어 보았어요. 자, 결국 우리 토끼의 이야기, 다람쥐의 이야기가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만든 문장으로 아주 멋진 이야기가 되었네요. 자,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 우리 문장 만드는 방법, 알게 된 문장 만든 방법을 확실하게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공이 누군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운데에 더 넣어서 우리 아주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무엇으로? 문장으로. 자, 문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먼저 살피고 누가 주인공 무엇을 하는지 마지막에 놓고 가운데다가 꾸며주는 말들을 써놓으면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잘했습니다.